삼성전자 추정치가 더 좋을까 하이닉스 추정이 더 좋을까? 최근 제가 본 보고서에는 더 좋긴 좋습니다. 삼성전자는 바닥권에 돌리는 주식이고 하이닉스는 위에서 이렇게 돌리는 주식이고 뭐가 더 내가 마음에 편할까? 라고 아이디어를 먼저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 2차전지요. 최근 2차전지 주가 흐름을 어떻게 보시나요? 좋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좋지 않은 상태가 멈춰 있습니다. 물론 좋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한 번씩은 튀었다가 빠져 튀었다가 빠져가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 튀었다가 하는 수준이 작년 재작년에 미리 들어가신 우리 2차전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을 반등이었습니다.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는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터 배터리 행사도 있긴 있었었고요. 최근 오를 때요. 그리고 테슬라에서 모델 Y 모델이 잘 팔리는 소문 때문에 단서가 조금 나는데 한 이틀 쫙쫙쫙 오르기도 했었었고요. 이런 경우가 좀 있긴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유의미하게 움직인 적은 없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조정받는 이유 막 많이 물어보시죠. 근데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는 무엇인가요? 주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터배터를 하기 전에 미리 올랐다는 거 또 말씀을 드려요. 선반영. 오늘 국내 주식은 선반영을 어느 정도는 많이 합니다. 가장 표현적인 게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두 가지 내용이 나왔었는데 관련해서 좀 주식들이 몇 번 움직이긴 했었는데 지금은 또 원래 움직이 전 수준까지 좀 빠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쪽 섹터에 있는 종목들 특징이 또 비싸요. 내러티브성을 좀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2000년 전반적으로 이게 뭔가 연속적으로 들어올 만한 당위성이 아직은 떨어집니다. 왜냐면 실적 증가 폭이 아직은 잘 안 보여요. 작년에는 제 적자에다가 인제 흑자전 할랑말랑한 순간이고 요 얘기 드려요.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봤습니다. 삼성 SDI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대표님께서 나와서 인터뷰를 하셨죠. 했는데 딴 거 다 안 들었습니다. 실적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들었습니다.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서 좋아질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표현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식은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선반영 한다고 제가 몇 번 얘기 말씀드렸죠. 여기서 4분기까지 워낙 안 좋았고요. 안 좋아 그러면 1분기부터 좋아질 만한 우리가 트리거를 좀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1월부터 1분기까지 보니까는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씩은 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좀 늘고 있고 중국은 당연히 늘었겠죠. 그러니까는 물론 나쁘게 얘기를 하면 중국이 많이 늘었잖아. 오케이. 뭡니까? 그럼 중국산 배터리 쓰니까 우리나라 엔솔이라든지 이런 쪽은 별 영향 없는 거 아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이거를 전체 파이라고요. 파이가 늘어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포션이 이렇게 하더라도 파이가 늘어나면은 일정으로 수혜가 발생이 있기 때문에 주의 입장에서는 업황이 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봤고요. 뭐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 워낙 들쑥날쑥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문제는 좀 해결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입장에서는 2000년이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에 봤었던 2000년 보고서 보아서 가장 경험에 남는 굵기 같은 경우는 지금 수준이 적정 밸류에이션이다. 지금 시총이 이런 굵기가 좀 남아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추정치보다는 지금 실적 대별 요 정도가 했다. 그러면 뭐냐면 빠지면 들어옵니다. 수급들이 지금 적정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삼성전자처럼 하방을 받치고 있다는 얘기. 국내 주식이 잘 안 빠지는 이유가 삼성전자 싸죠. 하이닉스 싸죠. 그 다음에 엔솔 껴있잖아요. 엔솔 어떻습니까? 엔솔도 싸요 지금. 빠져있으니까. 그 시총 1, 2, 3, 4 등이 다 싸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딴판은 좀 다른 개용이 하는데 큰 놈들이 싸니까 그러면은 뭔가 시장이 크게 눌리진 않은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시장에 2,400, 2,500 최근 아까 시장 얘기도 말았는데 시장이 한 2,500대에서는 좀 자신감이 있어지는 것 같아요. 2,500 제가 깨겠느냐? 그래서 2,500대는 자신감 있는 수급들이 들어와요. 근데 2,400 언제 갔습니까? 작년 계엄 때 갔잖아요. 계엄 때도 2,400입니다. 그러면 100포인트 정도 그럴 때 치고 우리 지금 올해 반도체 추정치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2000년도 1분기, 2분기 돌아갈 것 같고 그러면은 국내 시장에서 너무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까지 국내 주식을 보니까 막 힘들고 뭐 이런 국장 때려쳐 뭐 아직도 국장하고 있니 미장으로 넘어와 안 넘으면 바보 댓글 다 봅니다 저도 이제 욕 많이 먹었던 사람으로서 국장 얘기해서 근데 올해는 달라요. 올해는 다르고요. 물론 조금 더 열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2000년 입장에서도 최근에 빠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특징이죠. 전저점을 깨질 않아요. 예전 작년까지는 툭 하면 저점을 이탈했습니다. 매수급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좀 이탈할만 하면 들어와요. 하방을 받쳐주는 게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나빠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은 어떤 상황인가요? 최근에 포스코 그룹은 좀 올라오고 있고요. 중국에서 철강 생산량 감소를 한다라는 거라든지 아까 시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 직전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좀 가치주 있는 주식들, 가치 있는 주식들. 포스코는 쌉니다. 철강주들이 원래 싸요. PBR 1배 되는 게 없어요. 엄청 싸요. 그냥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이 매수하는 경향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주는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지금은 조금은 박스권 하단부에서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또 튀면 또 세게 튀더라고요. 변동
변동성이 커요. 하루 오르면 8% 9%씩 올라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오르면은 자신감 있는 수급들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안 오르면 또 그 자리. 이것을 역시 실적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스그룹주들은 원래 좀 PBR상으로 좀 싸니까 그랬다 치더라도 포스홀딩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그룹주는 좀 다른 거죠. 뭡니까? 실적을 보여줘야 됩니다. 적어도 흑자 전환이라든지 좀 유의미하게 다음 분기에 좋아진다는 걸 지금 좋아진다라고 좀 IR행사에서 얘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약간 이러고 쳐다보고 진짜로 잘 팔릴까 전기차가 캐즘이라며 그건 뭡니까? 그런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숫자입니다. 저희 실적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1분기 때 강력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들이 반등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4월이잖아. 4월이 다 됐는데 4월 한 중순 정도부터 이제 실적 발표를 시작을 할 겁니다. 2차전지 업체들도 아마 엔솔하고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은 대형사 업체들이 엔솔, SDI 업체들이 실적 발표는 좋아요. 얘기하면 좋은데 다음 분기를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1분기 이렇지만 2분기, 3분기 더 좋아질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대형주들이 어떤 식의 아까 근데 인터뷰했던 행사에서 제가 좀 중요하다고 들었다는 이유가 뭐냐면 또 CEO님이 얘기하신 건데 그냥 허무맹랑하게 얘기하시지 않겠죠. 당연히 굉장히 큰 분석과 업황을 보셨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 발표를 1분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이슈는 무엇인가요? 일단 트럼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죠. 보조금. 보조금과 AMPC라는 생산세액공제죠. 그게 지금 아직까지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지금 다 나라 다른 지금 멕시코 얘기하고 어디 얘기하고 그러면 아직까지 이건 아직 디테일하게 좀 내용이 회자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일단은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은 지급 안 하더라도 생산세액공제 우리는 이미 짓고 있잖아요. 솔직히 억울한 거예요.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했는데 안 했는데 법으로 정해서 들어가서 하는데 어찌됐든요. 저는 한국을 사랑하니까 그런 것들이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좀 그것도 역시 정해지지 않은 것도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LG 에너솔루션 기준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계기가 보면은 AMPC입니다. 대부분. 크레딧 보조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지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그게 확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트럼프의 보조금 관련한 정책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역시 매크로입니다. 매크로가 좋아져야 전기차도 사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조금 최근에 좀 단소전이 좀 안 나온 게 유럽이 자동차 사업 부흥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를 한다고 얼마 전에 했는데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당장 탄소 저감이라든지 전기차 판매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유럽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보다는 조금 시한을 넓게 나눴어요. 지금 당장 내년 추진이 아니고 3년 후 시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제도적인 게 빨리 정비되는 것도 일종의 핵심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전지 부진의 이유인 캐즘 현상은 언제 끝날까요? 그거는 작년에도 물어보셨고 볼 때마다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그 캐즘이라는 덩이 자체도 논란이 좀 있는 거죠. 잘 팔리다 일정이 덜 파는 시기를 캐즘이라 얘기를 할 텐데 그거 역시 매크로입니다. 역시 그거는 대부분 분들이 근데 이게 보조금이 확정이 돼야지 또 매수를 하게 되는데 그런 뭐 여러 가지가 같이 좀 복합적으로 좀 적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보고에 대한 판단은 저는 그냥 주가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손실 구간에 있는 투자자에게 조언 부탁드릴게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시고 좀 좋지 않은 컨디션으로 유지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알고 있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장에서는 지금까지 버티셨는데 이거 팔고 뭐 사시겠냐고 여쭤봅니다. 팔고 정말로 2배 날 수 있는 것들이 내 눈에 보인다면 해야겠죠. 당연하죠. 근데 그게 아직까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확신을 가지는 것 자체가 사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무조건 더블 간다고요. 그러니까는 조금은 내가 이걸 바꾸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준까지는 좀 기다려보는 게 맞아요. 이 계좌만 쳐다보고 내가 허걱된다. 그러면 이거 못 건드리지 않겠어요. 왜냐면은 이것을 판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전제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다른 걸 한다라는 전제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다른 주식을 사거나 재투자를 하거나 아예 주식판을 떠나거나 합니다. 근데 지금은 캐즘이 거의 막바지 상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좋아질랑 말랑을 기다리는 시기인데 굳이 요 시기에 떠나셔야겠냐 이거죠. 이렇게 하더라도 그 다음에 될지 안 될지 좀 보고 떠나는 것도 떠나시더라도 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뭐 힘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반기 종목 선택 아이디어는 어떠신가요? 일단 어려워요. 어려운 게 최근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조선방사는 너무 올랐어요. 뭐 제가 더 간다 안 더 간다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차트 보시더라도 많이 올랐을 거예요. 밑에서 거의 다 5배씩 올라가 있으니까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가질 수 있는가? 내가 살 수 있는가?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럼 내가 나의 성향이 얼만큼 담대한가? 대담한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그걸 빼고 나서더라도 우리가 이런 방송을 보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조금은 많이 올라있고 남들 다 하는 것보다는 아닌 것을 찾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 역할을 제가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매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편하게 업종 입장에서 봤을 때 안 오른 반도체를 살까?
그죠? 그러면 아이디어가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살까? 혹은 관련된 밸류체인 소부장을 살까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서 소부장이면은 레거시를 살까? 하이닉스 소부장을 사면 HBM을 살까잖아요. 여기서 갑니다. 하이닉스는 빼고요. HBM 어떻습니까? 작년에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한미반도체 보셨죠? 많이 올랐다고 지금 빠져있는 걸 살까? 지금 레거시 쪽에서 사실은 레거시는 최근에 올른 게 아니라 한 5, 6년 전에 많이 올랐습니다. 미세화 공정 수혜주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들은 지금 다시 좋아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부터 분류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증권사 가셔가지고 혹은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먼저 내가 요 정도의 전체 카테고리는 내가 해놓고서 좀 검색을 하던 신문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가 높이 입장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추정치가 더 좋을까 하이닉스 추정이 더 좋을까? 최근 제가 본 보고서에는 하이닉스가 더 좋긴 좋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바닥권에 돌리는 주식이고 하이닉스는 위에서 이렇게 돌리는 주식이고 뭐가 더 내가 마음에 편할까? 라고 아이디어를 먼저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 2차전지요. 아까 다 빠졌다고 말씀드렸죠. 빠지고 더 안 빠지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트리거로 2차전지 주가가 폭발을 할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을 확인하고 살까? 미리 내가 빠질 때 살까? 이거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이것에 대한 높이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이거는 왜냐면은 제가 주식을 하면서 수익을 낼 때 있잖아요. 많이 낼 때 혹은 적게 낼 때. 많이 올라온 주식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질 못했어요. 많이 흔들거든요. 적어도 밑에 있는 주식을 올라가더라도 또 빠지죠. 지겹죠. 밑에 있는 것이 빨리 안 움직여요. 이렇게 했다가 더 사고, 아유, 더 사고. 비중이 살살살 높아지다가 거기서 내자로 갈 때. 적당한 시간을 녹이고, 적당한 나의 공부를 녹이고, 그리고 좀 더 살 수 있는 용기도 녹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비중이 들어가서 그거 유의면 상승이 나올 때 계좌 상승이 나왔습니다. 맞지 않겠습니까? 이 위에 있는 거 나쁘다는 표현 들은 위에 있는 거는 겁나 좋아요.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트럼프가 LNG 프로젝트 추진한다면서요. 한국산 MRO 다 한다면서요. 그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지금. 다 아는 겁니다, 그건. 근데 너무 좋은 것과 밑에 있는 것들의 갭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가 방송 보거나 보면은 이미 그것만 위에 있는 것만 하라 그럽니다. 빠르니까는 시청자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제가 위에 있는 거 사봤어요. 제가 저는 손절도 많이 쳐요. 왜냐면 톡 깨지면 6, 7%예요. 톡톡 하루 살짝 무너지면은 그러면 6, 7% 감내 전 못하거든요. 10%까지는 감내해요. 근데 6, 7%, 7, 8% 두 번 맞으면 15%거든요. 근데 그거 이틀이면 맞아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해서 이거 뭡니까? 그게 여러분 예전에 2차전지 위에서 이런 거죠. 그게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꼭 더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주식을 할 때 좀 쉽게 말씀드려요. 높이에 대한 거를 내가 먼저 인식을 하자라는 거 첫 번째 이거 말씀드려요. 두 번째는 공매도입니다. 좀 쉽게 얘기를 할게요. 공매도는 실질적으로 사실은 좀 비싸 보이는 섹터, 실적이 별로 없으면서 내러티브 때 많이 오른 것들을 외국인들이 집중 타겟으로 한다라고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적 좋은 것도 걔네들이 가끔 해요. 근데 그들이 보는 리서치와 우리가 보는 리서치가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할 때 공매도를 칠 때 상대적으로 니치 마켓이 생깁니다. 니치 마켓인데 공매도는요, 뭐죠? 수익이 무한됩니까? 손실이 무한됩니까? 손실이 무한되죠.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공매도는 철저하게 로스컷 규정을 지킵니다. 로스컷은 뭐예요? 어느 정도 오르면이죠. 공매도를 쳤을 때. 오르면 사야 됩니다. 커버를 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로스컷 규정을 팍팍 지키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뭐 10%일 수도 있고 15%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주식이 이렇게 공매도 있다가 팍 오르게 되면은 빠졌다가 적당히 올라오는 시기에 공매도가 누적된 거 있잖아요. 누적된 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되게 신선해 보이죠, 그죠? 다 아는 겁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는 거래소 공매도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아마 좀 더 오픈을 조만간 할 텐데, 거기서 매일매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 데일리라는 거래소에서 좋은 자료도 매일 발간이 됩니다. 요즘은 잘 안 보긴 하는데, 시작하면 매일 보겠죠. 오늘 이거 많이 들어왔어. 오늘 삼성전자 많이 들어왔어. 나쁜 놈들.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자료 보고 장 끝나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같은 애 나가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자료가 다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는 조만간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터무니없이 공매도를 하루에 100억씩 쳐놨어요. 근데 요거 한번 탁 쳤어요. 요거 요 정도 좀 더 올라오면은 쪼커버 들어올 텐데 걔네들이 쪼커버 규정이 50% 이러진 않거든요. 반토막 날수록 로트컷 하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 한 10% 언더로 좀 리스크를 해칭하지 않겠습니까? 리스크 해칭 손절매 하는 겁니다.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 정도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봅니까? 아침에 올라오는데 외국인 창구 매수 창구 보면은 두룩두룩 들어옵니다. 아까 우리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줄줄줄 빠지만 하고 종목 또 오르는 것만 오르는 거가 오를 때도요 이렇게 올라야 되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공매도 좀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면 빨리 오르고. 근데 최근에 뭐 작년 재작년에 종목도 어떻게 올랐어요? 이러고 올랐죠, 이러고. 못 잡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식이랑 조정도 주고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들만의 리그가 된 거죠. 빠질 때 그러니까 오르는 건 그래서 쳐요. 잘 수익 많이 내세요.
오케이. 그런데 빠지는 거 어떡할 거예요? 이게 문제였어요, 자신감. 실적으로 영업점에서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회의된 주식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공매도 없을 때는. 물론 그런 주식이 거의 시작해도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쇼커버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일시적으로 매수가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어느 정도는 우리가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러잖아요. 손절 치려고 할 때 빠지다가 여기 올라오면 친다 그러잖아요. 똑같잖아요. 그게 없을 때니까요. 그래서 반대로 매매 거래를 타진할 때도 주가는 적당히 수렴하면서 이제 올라말랑 하는데 공매도가 많이 붙었어. 그리고 주가가 여기서 한 번 더 쳐. 그러면 거기서 상대적으로 쇼커버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종의 매매 거래로 활용하자라는 거죠. 반대의 논리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얘들은 빠지고 있는데 공매도 계속 늘어나. 이거 되게 힘든 거죠. 그 개인 투자 공매도 되잖아요. 그걸 활용한다라든지. 근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하방에 베팅을 하지 않습니다. 인버스 이런 거. 왜냐면은 하방에 베팅을 일부 해지 형식으로 하잖아요. 다 팔고 싶어요, 그냥. 장이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뷰 자체가 지금은 안 좋더라도 언젠간 좋아지는 뷰를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어려운 시장에 버티고 물을 타고 혹은 좀 더 안 좋으면 일부 비중도 줄여서 버티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매매를 하는데 안 좋아요? 그냥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렵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반대인데 물론 매크로 보시면서 인버스 투자하시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죠. 그렇게 하면은 큰 수익이라 이런 것들이 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잘 끊어서 드시면은 좋긴 좋은데 개인적인 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템베거 종목을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템베고를 저점에 찍어서 고점에 판 적은 없어요. 그렇죠. 템베고를 찾고 싶은 거죠. 찾고 싶은 건데 템베고 10배짜리죠. 10배짜리 주식. 옛날에 에코프로 나왔었고 그죠. 그런 주식들이 방산도 이제 저점 잘 샀으면 또 10배가 나온 거고. 근데 항상 특징이 있습니다. 요 바닥권일 때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식을 찾는다기보단 내가 실적이 좋아지고 업황 턴어라운드 가장 좋아지는 턴어라운드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적저였다 흑자로 전환하는 상태 전환될 것 같은 상태죠. 그런 상태에 있는 주식들을 조금은 노이즈가 있더라도 내가 버티는 게 좋은데 말이 그래 제가 이렇게 하는 건데 솔직히 적자나고 있는데 좋아질 거라고 인사이트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끔 봅니다. 그 업황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 그 분야의 전문가들 있잖아요. 내년 있으면 좋아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올해는 뭐 예를 들어서 전선 업황이 안 좋은데 내년부터는 이게 뭐 구리 가격이 올라서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산업 보고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원초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이 가끔 손님들이 있어요. 제가 무조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손님들은 호흡을 합니다. 어떤 분은 반도체 쪽에서 계시고 어떤 분은 조선업종에 계시고 어떤 분은 여기 계시고 그러면 저는 통화하면서 업황 어때요? 왜냐면 레포트가 빠릅니다, 그게.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론은 주식 얘기할 때 템베거 얘기할 때 여기까지 가면 좀 그렇긴 하지만 주식 잘하는 형들 있잖아요. 제가 아는 형들은 꽤 많은 자산을 이룩한 분들 그런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건 주식이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라 그럽니다.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왜냐면 그런 레벨까지 100억 단위의 레벨로 올라가시려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템베거를 찾을 수 있는 혹은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어려울 때 배팅도 할 수 있는 대담함과 단타 쳐서 100억 못 모아요. 한 번은 배팅을 해가지고 승부를 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직원으로서 못합니다. 저 성격상 못하고요. 그리고 고객자원 관리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바라보는 논리와 또 그런 분들이 개인 투자가 바라보는 논리는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는 분 대부분 개인 투자 분이니까 나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해 라면은 템맥은 찾지 말고 근데 젊으신 분이에요. 좀 구독자분이 좀 젊으신 분이라면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 노력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습니다. 유튜브 템백 오시면 엄청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막 다 있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거의 중첩이 되거나 그럴 겁니다. 예. 주식 투자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자신감 가지시면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관계는 한 것 같은데 주식이 굉장히 외로워요. 저는 안 외롭습니다. 왜냐면은 방송도 하고요. 저희 직원이 주식하는 사람이 18명 있습니다. 사무실에. 그리고 제 고객들이 몇 명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네트워크를 만드시면 됩니다. 장이 어렵고 힘들 때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 몰래 한다. 와이프 몰래 한다. 그렇게 하시면 물론 그걸 제가 뭐 오픈해라 말씀 못 드리겠는데 조금은 소통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해요. 소통할 수 있는 분들이 그냥 야 팔어 이렇게 해서 약간은 인사이트 없이 공부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그런 지인들 혹은 요즘 커뮤니티도 많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보면은 오픈 채팅방이라든지 혹은 라이브 하였을 때 거기서 자주 모이시더라고요. 거기도 리더도 계시고 그런 식으로 내가 조금 어려움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건 증권사 직원이죠. 저같이 관리자라든지 저희 고객들 저 전화가 주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의지를 할 수 있는 something, someone 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시고 자신감 가지시면은 아까 나눠서 말씀드렸던 올해 논리잖아요. 삼성전자, 2차전지 이런 쪽이 바닥권에 있고 업황이 더 이상 깨지기는 약간 힘든 업황이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적어도 작년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